시장의 분위기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수는 거의 제자리 걸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형, 재료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강세 흐름 지속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놓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신한투자증권 이호섭 PB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섭 PB입니다. 네, 오늘 무난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관통하는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가장 뜨거운 쪽이 챗 GPT 관련된 종목이죠. 간밤에 엔비디아 14%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갭으로 붕 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거들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이 테마주들을 바라보는 시각,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14%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이게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전년 동기보다 한 21% 줄어들긴 했지만, 매출이죠.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1% 줄어들긴 했지만,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이 시달리는 부분 생각해보면, 오히려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좀 나은 실적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좀 받았었고요. 그것보다 더 주목받은 것은 엔비디아가 다음 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65억 달러로 크게 높였다는 데 좀 주목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63억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많이 높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한 것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젠슨 황 이제 엔비디아 CEO가 AI 반도체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변곡점을 맞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업체들이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출 가이던스 실적 예상치를 높인 것을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세계적인 투자은행이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 목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올리게 되면서 엔비디아가 이끄는 열풍이, 이제 챗GPT 열풍이 조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거들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에 국내에서는 엔비디아처럼 AI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자연어 처리라든지 하는 인공지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받기 때문이고요. 생각해보면 이제 챗GPT가 출시되고, 시장에서 이제 1월 말 정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에 100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의 종목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조정이라 할 것 없이 가파르게 조금 올라오는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매번 쉴만하면 새로운 이제 모멘텀, 쉴만하면 새로운 이벤트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열풍은 당분간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KChatGPT와 관련된 문체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정책 지원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AI가 대중화되는 단계에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의 핵심은 결국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성장한다는 것은 AI가 대중화되고 있다는 그 척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가 대중화되려고 하면 그만큼 연산을 할 수 있는 GPU가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한 AI 반도체가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AI는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는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종목도 한번 짚어볼 건데요. 국내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D 테크놀로지라든지 하는 디자인 하우스와 관련된 반도체 종목보다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오늘은 브리지텍인데요.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성 인식을 통해서 AI 콜센터, 음성 인식, 화자 인증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오늘 차트 보시면은 오늘 거의 한 22%, 23%대까지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시장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접근이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은 오늘 첫날 상승 이후에 조정기에 매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외 종목은 AI 중에서도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제 딥노이드인데요. 딥노이드도 차트 형태는 비슷합니다. 상승 이후 조정, 약간의 조정, 상승 이후 약간의 조정입니다. 오늘 충분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은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에 매수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알체라는 스노우
스노우가 최대 주주죠. 스노우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AR 인식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오늘 오히려 갭 상승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굉장히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앞선 두 종목에 비해 좀 적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오늘 상승도 굉장히 의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종목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AI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챗봇 관련된 시세가 어디쯤 와 있다고 보세요? 이제 최익 구간인지 아니면 좀 중반을 넘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이 챗봇 테마에 대해서 올해 내내 봐야 하는 테마다, 혹은 단기적으로 좀 테마주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어떤 쪽이신가요? 네. 매매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단기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상승한 것은 단기간에 또 이제 그 수익분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테마 자체가 단기 테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대중화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AI 대중화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메가 트렌드가 처음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주가 상승이 이제 과매수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하는 단계라고 좀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종목에 대해 이런 테마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단기 매매 위주로 접근하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메가 트렌드의 성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성장의 초입기에 있기 때문에 그다지 우려감을 조금 더 낮추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짧게 모두 다 가능한 영역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관통하는 키워드 펀치 보겠습니다. 네, 출산율 OECD 꼴찌를 기록했다. 참 좋지 못한 소식이기는 한데, 게다가 전 세계에서 놀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을 전혀 잡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또 육아 관련된 종목군들은 주식 측면에서는 대응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다뤄주실까요? 네, 방금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육아 출산 장려 관련주, 출산 관련주, 육아 관련주 보통 저희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제 출산율 자체가 개선되질 않았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 선이 붕괴가 된 상황이고요. 합계 출산율로 보더라도 0.78명, OECD에서 절반을 밑도는 수준, 출산율만 보더라도 꼴찌죠. 이게 OECD 꼴찌라는 점 생각해보면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좀 더불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출생은 적어지고 있는데 사람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 표현은 좀 웃기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대 자연 감소율도 점점 이제 최대로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당연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람들의 노화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헬스케어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노화를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인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요. 인구 절벽에 대한 우려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실제로 왜 걱정해야 될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저출산을 하게 되면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오늘 앞서서 AI 이야기했지만은 AI가 일을 대신해준다든지 로봇이 일을 대신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잖아요. 지금 삼성만 하더라도 평택 관련 공장에서 한 4만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10년 정도 지난 5년 정도 되면은 3만 명도 재확보를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제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관련해서 직접 챙기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현금성 출산 지원책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다른 방식의 지원이었다면 이제는 현금을 통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가장 지금 있는 예가 청주시 이제 출산 육아수당 관련된 내용인데요. 출산 직후에 300만 원, 이후에 4년 동안 200만 원씩 해서 총 1,100만 원 정도 출산 관련된 수당을 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기존에 이제 출산 관련주들 같은 경우 약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원격 의료 테마와도 비슷한 건데 시세 연속성이 없다는 게 좀 약점입니다. 시세 연속성이 없이 하루 반짝하고 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현금성 장려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위기감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감대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추후에 2차, 3차 새로운 정책들이 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산 장려 종목들에 대해서도 출산 관련주에 대해서도 관심은 계속 열어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사실은 반짝하고 말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매매를 하기에는 뭐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참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뭐 제로투세븐 아동 의료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깨끗한 나라, 물티슈, 그리고 K소프트는 아동 유아, 뭐 장난감이나 놀잇감과 관련된 건데요.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관련된 이슈 있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내용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챗 GPT, 유아 관련된 종목군들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